이번 시간에는 측정 방식 및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각종 측정 방식과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측정 방식, 측정기의 종류, 측정기의 특성, 그리고 측정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식에는 치수를 직접 읽어내는 직접 측정 방식이 있고, 또 계산에 의해서 측정값을 알아낼 수 있는 간접 측정, 그리고 기준값을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값을 얻어내는 비교 측정, 그리고 절대 측정과 한계 게이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측정 방식은 일정한 길이나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치수를 직접 재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이 폭을 잰다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이 두께를 잰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직접 측정 방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제품의 치수를 이런 30cm 자를 이용해서 재는 거, 이런 것도 직접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 100m 달리기 하는 이 구간을 어떤 줄자를 이용해서 치수를 잰다. 이것도 직접 측정 방식이 됩니다. 직접 그 시작점에서 끝점까지의 거리를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직접 측정 방식은 측정 범위가 넓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측정물의 실제 치수를 직접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적고 종류가 많은 제품에 적합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눈금을 잘못 읽기가 쉽고 측정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게 있고요. 또한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많은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눈금을 잘못 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숙련과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측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측정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접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 측정 방식이라는 것은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개의 측정량을 측정해서 그 측정값으로부터 계산에 의해서 측정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V블록의 각도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 개의 롤러 D1과 D2를 가진 이 롤러의 높이를 잰 다음에 이 높이와 롤러의 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로 이 V블록의 각도를 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접 측정 방식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를 계산에 의해서 측정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방법은 현장에서 나사나 기어 등의 유해경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계산 과정에서 수식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측정값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주로 계산을 합니다. 측정한 값만 입력을 해주거나, 또는 측정값도 자동으로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계산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은 어떤 측정을 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미 알고 있는 표준량과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게이지 블럭을 이용해서 높이를 비교 측정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 블록이 30mm 인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0에 맞춘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을 게이지 블록을 빼고 거기다 넣었을 때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마이너스 쪽으로 0.1mm가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기준 치수 30에서 0.1mm를 빼면 29.9mm가 된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비교 측정 방식은 정밀도가 아주 높으면서 형상이 단순한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정밀도가 높다. 그리고 측정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이지의 치수에 따라서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게이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제품의 치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준 게이지와의 차이값을 읽기 때문에 직접 제품의 치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측정 시마다 기준 치수인 표준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직접 측정 방식과 간접 측정 방식 그리고 비교 측정 방식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지만 어떤 정의에 따라서 결정된 양, 이것을 이용하는 측정 방법이 절대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측정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학술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광파 간섭기에 의한 게이지 블록의 치수 측정,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이지 블록이나 아니면 다른 정밀한 측정기들을 교정기관이나 국가연구소로 보내서 교정을 할 때에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부품의 치수가 허용 한계 내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량 생산을 분업적으로 실시할 때 적당한 방법이고요. 실제 측정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치수마다 각각의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대량 생산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름이 이 지름이 10에 플러스 0.03 플러스 0.01 이런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게이지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통과를 하고 이 부분은 정지를 하도록 이런 게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치수를 10.03으로 만들고 지금 이 작은 부분 이 부분의 치수를 10.01로 만들면 어떤 제품이 가공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갖다 끼우면 이 지름이 10.03보다 더 큰 것은 이 부분에 걸려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격이 되고요. 10.03
이하의 지름은 지금 이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큰 쪽을 통과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과측을 통과한 제품이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에서 10.01보다 더 작으면 역시 이쪽도 통과를 하게 되고요. 10.01보다 더 크면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치수가 있는 부분을 정지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과측에서 통과를 하고 정지측에서 정지를 하면 이 제품은 10.01에서 10.03 사이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과측에서 통과를 하고 정지측에서 통과를 하면 이것은 10.01보다 더 작은 치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과측에서 아예 통과를 못하면 이 제품은 정지측까지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10.03보다 더 큰 제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은 합격이고요. 이 제품은 치수가 너무 작아서 불합격이 되고 이 제품도 치수가 너무 커서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붙어서 납품조물 소량 생산을 검사를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제 검사가 자동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방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나 가공이나 측정에서 이 개념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계 게이지 방식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건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기의 종류에는 도기, 지시측정기, 시준기, 인디케이터, 게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기는 일정한 길이나 각도를 눈금이나 면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도기에는 선도기와 단도기가 있는데 선도기는 말 그대로 라인 스탠다드입니다. 두 개의 선 간격으로 길이나 각도를 표시하는 기기입니다. 어떤 표준자나 금속자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자는 이 선의 간격, 이 각각의 선의 간격을 가지고 1cm라는 이 길이를 정한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요즘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초등학교 때 많이 썼습니다. 분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을 각도로 표시한 이런 측정기입니다. 이것을 도기라고 얘기하는데 도기 중에서도 선도기, 선과 선 사이를 길이나 각도를 표시한다 라고 해서 선도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단도기는 여기 지금 엔드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양 끝, 양 단면의 간격 이것을 가지고 길이나 각도로 표시하는 기기입니다. 게이지 블록이라든지 각도 게이지 블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이지 블록의 경우에는 이 양 단면, 이 면에서 이 면까지 이것이 길이가 되는데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비교 측정에 사용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치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 끝까지, 이 끝에서 끝면까지의 치수로 표시하거나 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 단면의 간격을 각도로 표시하는 각도 베이지 블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도기도 우리가 실습 시간에 비교 측정을 해볼 겁니다. 이런 단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교 측정이라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 선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제품의 치수를 직접 비교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측정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시측정기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측정 중에 표선이나 눈금을 움직여서 값을 표시하는 측정기이다. 양 단면의 간격으로 길이나 각도를 표시한다. 여기 보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표선이 있고요. 이 눈금, 이 아들자 눈금이 움직여 가면서 이 제품을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도 여기 표선이 있고 요 눈금이 얘를 회전시키면 요 눈금이 돌아가면서 그 간격을 치수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측정기를 지시측정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지시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은 직접 측정 방식이 됩니다. 또 시준기라고 분류하는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 시준기는 기계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광학적으로 확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를 얘기합니다. 공구현미계라든지 투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공작물을 놓고 광학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비접촉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제품을 올려놓고 이 광학계를 이용해서 이 스크린에서 이 제품의 치수를 측정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 즉 광학적으로 확대해서 측정하는 방식을 시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측정기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량의 조정이나 지시에 사용되는 측정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얼 게이지라든지 테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이런 측정기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비교 측정할 때 그 기준 치수와 측정 치수의 양을 서로 지시해주는 또는 비교해주는 이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측정기는 주로 비교 측정에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단도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측정기의 종류에서 게이지라고 분류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게이지는 치수나 형상이 고정돼서 검사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한계 게이지라든지 드릴 게이지라든지 뭐 반지름 게이지, 피치 게이지, 나사 게이지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 한계 게이지는 말씀드렸습니다. 통과 측과 정지 측에 있어서 통과 측은 통과하고 정지 측은 정지하면은 합격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검사 도구였고요. 여기 드릴 게이지라는 것은 일정한 치수로 구멍이 쭉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꽂아서 들어가면은 그 치수 읽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에 꽂아서 치수를 읽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것은 피치 게이지인데 나사의 피치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여기다 가공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다가 이 피치 게이지를 갖다 대고 어느 정도 맞는지 육안으로 검수해서 나사의 피치를 판정하는 거고요. 반지름 게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끝에 R이 얼마인지 각각 다르게 R을 가공해서 우리가 R이 가공된 부분에 요 R 게이지를 요렇게 갖다 대서 비교해서 그 반지름 값을 알아내는 그런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게이지는 측정 값을 직접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게이지도 측정기의 한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측정 방식과 여러 가지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측정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측정기의 특성 중에 이제 최소능금이다 또는 분해능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아날로그 측정기에서는 한 눈금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치수, 이것을 최소 눈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측정기에서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측정
길이를 표시한 눈금, 최소 눈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요 한 눈금이 0.01mm다 라고 표시가 됐다면 요것은 요 측정해서 한 눈금 요것이 0.01mm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최소 눈금은 측정기의 정밀도, 즉 얼마나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냐 라는 것을 따질 때 최소 눈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케일에서는 분해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분해능은 스케일에서 표시하는 최소값, 즉 여기에서 이 표시할 수 있는 최소값을 우리가 분해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측정기 카탈로그를 볼 때 여기 보면 레졸루션, 여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분해능이 되고요. 여기 그래듀에이션, 이것은 이제 최소 눈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볼 때 이 레인지라는 것은 측정 범위가 되겠죠. 여기도 측정 범위입니다. 우리가 측정기 카탈로그를 볼 때는 측정 범위와 최소 눈금 이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측정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측정기의 특성 가운데 눈금선 간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한 두 눈금선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눈금을 읽을 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는 최소 눈금이 0.01mm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0.01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이 이 중간에 어디쯤인가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눈금선 간격이 넓으면 우리가 어림잡아서 그 눈금선의 10분의 1 정도까지도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그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눈금선 간격은 0.7에서 2.5mm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높이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읽을 때도 실제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눈금은 0.001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간 경우에 이거는 0.0005mm까지도 우리가 눈짐작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측정기가 얼마나 정밀하냐 또는 측정기가 얼마나 민감하냐 라는 것을 따질 때 감도라는 용어와 배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감도라는 것은 실제 측정기가 측정량이 변화했을 때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지시하는 지시량의 변화, 이 관계를 감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율이라는 것은 눈금선의 간격을 최소 눈금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도나 배율은 두 가지가 다 높을수록 정밀하다 또는 민감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 그림에서 이 눈금선 간격이 전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mm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율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2mm분의 0.01 요것은 2mm분의 0.005 요것은 2mm분의 0.0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배율이 200배 요것은 배율이 500배 요것은 배율이 1000배가 되고요. 지금 요것이 가장 정밀한 측정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측정기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지시범위와 측정범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시범위는 눈금상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측정범위는 실제로 눈금의 최소값과 최소값에 의해서 표시되는 측정량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0에서 25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25에서 50mm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시 범위가 0에서 25가 되고요. 측정 범위는 25가 됩니다. 여기서는 지시 범위는 25에서 50이 되고요. 측정 범위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25mm가 되는 것이죠. 지시 범위와 측정 범위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정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기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 측정기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측정의 대상, 측정 환경, 그 다음에 수량, 방법, 그 다음에 요구되는 성능, 경제적인 상황 등이 고려가 됩니다. 측정 대상은 어떠한 측정량을 측정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량을 측정할 건가, 그 측정 대상에 따라서 측정의 선택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측정 환경, 이게 실내냐, 물론 실내겠죠. 실내인데 이제 측정실이냐 아니면은 가공 현장이냐, 이런 장소, 조건, 그러다 보니까 측정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측정 수량은 소량인가 다량인가. 다량이라면은 어떤 자동화 또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게이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소량이라면은 직접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가 있고요. 측정 방법은 원격 측정이냐, 자동 측정이냐, 또 지시하고 기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기에 요구되는 성능, 측정 범위, 정밀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요. 내구성은 그 고장 처리 시에 어떤 AS 비용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아무리 그 좋은 걸 사려고 해도 가격, 예산이 부족하면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또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경우에도 구입이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도 측정기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가공 정밀도에 따른 측정기를 선택하는 예인데요. 가공 정밀도에 따른 측정기 선정은 일반적으로 피적 정밀 공차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규격이 40에 H7 구멍이다. 그러면 이것은 공차가 2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작물을 검사하기 위한 게이지, 요 게이지는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약 2.5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게이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하려면 이 플러그 게이지를 검사하는 측정기는 약 0.25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이지를 검사하기 위한 이 측정기가 정밀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라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정밀도, 약 0.1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진 게이지 블록을 가지고 이 측정기를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이 게이지 블록이 정밀하게 치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0.02 마이크로미터의 광파 간섭계 이걸 가지고 이 게이지 블록의 정밀도를 확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등급이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 측정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교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 라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소급성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측정 방식, 측정기의 종류, 그리고 측정기의 특성과 측정기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측정 오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